제 이름은 이명숙, 올해로 62입니다. 3년 전 고등학교 영어 교사직에서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 많고 72입니다.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다 7년 전 은퇴했죠. 젊었을 때부터 말수가 적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 귀찮아. 이런 대화가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10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들 둘은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민석이는 39, 성진이는 37으로 모두 결혼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치는 것 외에는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소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학교라는 안식처를 잃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허전함은 커져갔습니다. 집안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정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가 요즘 뭐하고 지내?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정희는 제가 은퇴한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오던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다니는 산악회 한번 나와봐. 다들 우리 또래라 페이스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활기찬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산이람. 하지만 집에서 남편과 마주하는 적막감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 가는데 가볍게 한번 와봐. 정희의 말에 용기를 내어 토요일 아침 오래된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과 산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관심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숨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를 따라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모두들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머쓱하게 인사하는데 한 남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최상현이라고 합니다. 같은 초보끼리 서로 의지할까요? 상현 씨는 50 중반으로 탄탄한 체격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말투에는 따뜻함이,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금방 숨이 가빠졌습니다. 쉬어갈 때마다 상현 씨가 물을 건네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힘드네요. 천천히 가요. 상현 씨와 뒤처져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아하셨나 봐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습니다. 상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예전에는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은 새 출발 중입니다. 사업이 안 풀리면서 이혼도 했어요. 7년 전 일이죠. 산행 후 식사 자리에서도 상현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음식을 덜어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남편보다 어리고 저보다도 어린 상현 씨는 싹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무심한 대답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 기분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 산악회 활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상현 씨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명숙 씨가 오시면 산행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진심이에요. 명숙 씨의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화장품을 꺼내 쓰기 시작했고 예쁜 옷들도 하나둘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산악회에서 양평으로 1박 2일 산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많았지만 상현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산행을 마쳤습니다. 산장에서 저녁 식사 후 회원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상현 씨의 재치 있는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감상하고 있는데 상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명숙 씨, 잠이 안 오세요? 네, 잠이 안 오네요. 저도 그래요.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아까워요. 별도 예쁘고, 당신도 예쁘고. 그의 마지막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명숙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내 방으로 갈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각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그저 의무가 되어버렸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났고 제 몸은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그의 방을 빠져나와 여자들이 쓰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산악회 회원들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상현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했고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현 씨와의 데이트는 청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낭만적인 카페나 조용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미술관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만났고 가끔은 그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상현 씨가 산행 중에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어요. 목요일 상현 씨는 저를 한강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이에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현 씨는 우리의 만남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 준비했어요. 그가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주세요. 명숙 씨의 품위에 어울리는 선물을 고르느라 많이 고민했어요. 그날 밤 상현 씨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상현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그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주 산악회 산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이번 산행은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가요. 저는 혼자서 산악회에 참여했습니다.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현 씨는 왜 안 왔어? 급한 일이 있대. 그래? 둘이 꽤 친해 보이던데.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상현 씨였습니다. 그의 옆에 한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더니 이것이 그 급한 일이었나요? 다른 여자와의 데이트?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고 외출도 자주 하잖아.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치를 챈 걸까요?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 씨 때문에도 머리 아프고 남편에게도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상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어제 산행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상현 씨,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친구가 사업 관련해서 도움을 좀 요청해서요. 하루 종일 회의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산행날 상현 씨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상현 씨가 저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너무 달라 보여요. 지난주 토요일 어디 계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일 도와주느라. 정말요? 백화점에서 여자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사업 파트너예요. 그 여자분이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어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요? 굉장히 친해 보이던데. 명숙 씨, 질투하세요? 질투가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 하셨잖아요. 명숙 씨만 생각해요.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믿어주세요. 산행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지난번처럼 와인 가져갈게요. 발신자는 미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상현 씨는 제 표정이 변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남편이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급하게 그의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산악회 회원 명단에서 박미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핑계로 전화했습니다. 아, 최상현 씨요? 네, 알아요. 왜요? 아, 별건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등산 실력이 많이 늘으셔서요. 등산 실력이요? 그분이 예전에 산악 전문 동호회 활동했다던데. 상현 씨는 저에게 처음 산에 와봤다고 말했었는데 그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최상현 산악회로 검색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50대 이혼한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를 조심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자신도 처음 왔다며 접근해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점점 가까워지더니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 투자를 권유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가 만나고 있는 상현 씨였습니다. 다음 날 결심을 하고 상현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현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여러 산악회를 돌아다니며 여러 여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당신처럼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봤어요. 그제서야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요. 증거라도 있나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일어나려는데 그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헤어지죠. 하지만 그 진주 목걸이는 돌려주세요. 꽤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건 집에 두고 왔어요.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는 주소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명숙 씨, 이런 거 다 인생이에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왠지 모르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말은 없지만 적어도 진실했습니다. 38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고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왔어? 밥 먹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따뜻함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식사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수가, 응?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바람 폈어? 다른 남자를 만났어.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내가 변한 걸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단순히 활기를 찾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미안해, 여보. 다 내 탓이야. 아니야. 내가 어리석었어? 오랫동안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너무 무심했다.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방관했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그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왜 여보가 사과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널 너무 오래 방치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우리 둘 다 실수했고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보자.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말수가 적을 뿐이었죠. 우리 부부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부부 댄스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맞대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친밀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잘 추네. 아니야, 발을 자꾸 밟는 것 같아. 그래도 처음 치곤 정말 잘하는 것 같아? 함께 웃으며 춤을 추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요. 상현 씨와의 관계는 순간 강렬하게 타올랐지만 금세 꺼져버린 불꽃이었습니다. 반면 남편과의 관계는 때로는 희미해지더라도 꾸준히 타오르는 불씨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상현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잠시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을 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구나.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것을 갈망하곤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그 뜨거운 불꽃은 저를 태워버릴 뻔했지만 결국에는 저희 부부의 삶을 다시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저는 62, 남편은 72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더 소중히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손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죠. 제게 있어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꽃다발이나 낭만적인 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